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산.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어릴 때는 얼떨결에, 성인이 되어서는 데이트하러,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는 기도하러 가는 우리 모두의 산, 팔공산. 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그 위상이 드높아진 팔공산, 그 역사적인 깊이와 아름다운 산세를 굽이굽이 둘러보겠습니다. 팔공산에 올라보시죠. 네, 대구를 대표하는 산, 김수박 작가님이 말이 필요 없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자부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산림청이 100대 명산으로도 선정한 곳이 팔공산입니다. 팔공산 연구소도 있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또 자랑하시는 그 팔공산의 포인트는 어딘지 궁금한데요. 신라 시대부터 군사 요충지였던 공산성을 제일 좋아합니다. 공산성. 예, 공동성에 올라가면은 구미, 구모산, 의성, 금성산 이쪽 시해가지고 뭐 날씨가 좋으면은 소백산 따라까지도 전부 다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 관광객들도 팔공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가시면 좀 어떻게 소개하세요? 우리 대구의 산 이야기할 때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언급하는 핵심 키워드가 북팔공, 남비슬, 그리고 중앙 앞산, 중앙엔 앞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팔공산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의 아버지산, 그다음에 비슬산은 어머니산, 그리고 앞산은 저는 누이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팔공산은 우리 대구의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의 어떤 뭐 기쁨과 애환들을 품고 있는 듯하면서도 아닌 듯한 그래 아버지처럼 무뚝뚝한 산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또 가슴 아픈 추억이 있죠.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를 친 사람인데 그 학력고사에서는 이제 전기 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낙방을 하고 집에 쓰러져 있는데 부모님이 그 팔공산에 빌로 가자, 기원하러 가자고 이렇게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전기 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셨어요. 전기 때는 뭐, 아들을 믿었겠죠. 예, 우리 어머니는 하느님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그 의식의 소유자신데 우리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입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가는 곳이 다 갑자기 불교에 팔공산. 귀하셨나 이러면서 근데 가서 보니까 그 1월인데 그렇게 추운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모두가 기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갓바위 공기가 그 기원의 공기로 꽉 차 있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이 옛날에 음. 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는데 굉장히 좀 힘겹게 그 정상에 가서 가빠이 그러는 걸 실제로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뭐 묘했죠. 우리는 그냥 놀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게 교차가 되니까 절실함과 또 그런 여가와 대구 시민의 모든 것들이 또 집약되어 있는 모이는 그런 곳이 팔공산인 것 같습니다. 교가로도 참 많이 팔공산을 이미 접하게 되죠. 대구의 또 학생들은. 팔공산이 없으면 팔공산 우리 교가를 못 만들어요. 대구에서 초중고 나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요. 그 교과에 팔공산이 꼭 들어갑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2012년도에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오. 초중고 교과 가사 속에 지명을 넣은 사례가 얼마나 케이스가 있는지 보니까 대구 지역은 팔공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24%. 그리고 2위가 금호강이 들어가고 3위가 낙동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학교 교과에 팔공산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장엄한 팔공산아 전기를 타고 뭐 트로트처럼 불렀는데 대구 동도 초등학교 이 팔공산의 기운이 어마어마했던 학교죠. 그때 정확히 팔공산을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노래로 가사로. 먼저 접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산이 그 노래에 나오는 그 팔공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게 맞아요. 느껴졌던. 대구 남구 대명동 성남초등학교 어린이들 함께 불러봅시다. 교관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군대입니까? 팔공산 높은 줄기 뻗어내린 곳. 일단 거리에 관계없이
팔공산이 보이면은 전부 교과를 삼았다 하는. 대구에서 팔공산이 참 안 보이는 곳 찾기가 또 어려워요. 예.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제일 명문인 것 같은데 저희는 초등학교 가서 첫 대목에 이미 팔공산 금호강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위, 3위가 다 들어가네요. 아니 1위, 2위예요. 금호강이. 아, 금호강이 2위네요. 1위, 2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디냐면 저는 중구 동덕 초등학교라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노래가 이렇게 시작돼요. 구름보다 더 높이 솟은 팔공산 거울보다 더 맑게 흐르는 금호. 와. 팔공과 금호가 다 들어가죠. 교가가 굉장히 시적이네요. 시적으로. 예. 네, 네. 아니 그리고 참 우리가 초등학교면 지금 도대체 몇십 년이 지난 건데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도 또 신기합니다. 저는 뭐 한 15년밖에 안 지나서 잘 모르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아니, 않았지만 작가분이 한번 알아보라고 한번 이렇게 대본에 있던데 떠올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무작정 그 교가를 예쁘게 만들려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팔공산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게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위세라는 게 있으니까 언급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사회생활 시작하고 저녁에 이제 자정쯤에 퇴근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저의 첫 차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연수? 학예사 밑에 아무튼 거기 가서 고사를 지냈던 그 기억납니다. 그 산의 정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우리 딸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렇게 좀 진심으로 또 고사를 지냈던 기억도 나네요. 아마 거기 어디냐면 파군제 상거리였어요. 파군제 상거리. 아. 거기가 한때는 저녁에 가면 밤에 가면은 거의 불야성을 이뤘다 그래요. 실제 저도 그랬구나. 차 샀을 때 대구 분들 거의가 다 아마 차고 사는 거의 파군제 상거리에서 다 지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피서도 정말 대구 시민들 팔공산으로 많이 가고. 산 정상까지 안 가죠. 한 중턱도 아니고 한 기슭까지 슬쩍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밑에 산 아래에 있는 맛집을 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팔공산에서는 그 닭백숙이에요, 닭백숙. 아. 여자친구가 선배 촌스럽다 그러면서 닭백숙 다 먹더라고. 그냥 뼈까지 다 발라 먹었어요. 중학에 이제 팔공산, 동학에 지금 토암산, 그다음 남학에 지리산, 서학에 계룡산, 그리고 이제 북학에 태백산. 거기에서 임금이 이제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임금이 거기 이제 제사한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걸 이제 상징하는 거고. 이렇게 하늘에 좀 기운을 받고 국가가 제사를 지낼 만큼 신성한 곳이었고 그만큼 좀 영험한 정기가 실제로 흐르나 봅니다. 사실 팔공산은 이제 무속 또는 민간 신앙에도 성지였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고 팔공산 전역에서 다 행해졌는데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 흔히 수태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수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찾아온 곳인데 사실 그 수태골이라는 지명을 보셔도 지명이 보면 한자로 표기할 때는 여러 가지 표기법이 쓰이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받을 수 아이벨 태자를 쓰는 거예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파군제 상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에서 기가 제일 세다 그래요. 잡기들이 열시를 못한다 그래요. 아, 그래서 대구 분들이 차를 사면 거기 가서 차고사를 지내고는 했었죠. 되게 재밌는 게 서울에서는 야 이번 주말에 북한산 갈래 그러면 누가 나 등산화 없는데 나 뭐 등산 장비 없는데 이게 다 산행으로 알거든요. 팔공산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대구는 있잖아요. 팔공산 갈래 그러면 뭐 먹을래? 뭐 먹을 건데 뭐 어느 카페 갈까? 어느 카페 갈래? 약간 이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대구 사람들 중에 팔공산은 이제 드라이브만 하러 가셨던 분도 꽤 많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워낙 친숙했으니까 빨리 개발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팔공산을 내 집 앞 정말 산처럼 이렇게 가족과 연인과 자주 드나들게 된 거는 또 이 계기가 있습니다. 팔공산 순환도로가 생기면서부터인데요. 팔공산 순환도로가 개통됐던 그 시기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생긴 거네요. 이 길을 따라 지금도 단풍 구경도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길 예쁘다. 우리 대구 분들은 뭐 이렇게 아시지만 저 팔공산 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게 결국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그렇게 된 거죠. 저기 당시 차네요. 스텔라네, 각 스텔라. 그러니까요. 봉고. 경운기. 좋은- 어.
88년도 이때가 이제 자가용 붐이 한창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드라이브하기 가장 좋은 코스였고 저기는 고급 승용차들이 많은데요. 어딜까요? 주차장이 잘 조성돼 있는데 각그랜 벨란트라. 벨란트라 맞아. 어. 80 그 컨트리 클럽 클립인 같네. 그때 자연공원법에는 네. 안에 골프장을 짓도록 법이 허용했어요. 아.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지만 네. 그때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803 컨트리 클럽 골프장이 생기는 바람에 은혜사하고 동화사를 1000년 넘게 이어오던 길이 끊겼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사하고 동화사 있는 1000년 넘게 이어왔던 길이 회복이 되면 803에서 방공산급으로 이보다 더 한 게 없거든요. 그 가운데 저게 딱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회복시켜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가치가 있는 회복돼. 가치가 있는. 저 때는 뭐 위에서 뭐 지어 이러면 지어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 다리 위에 정차를 해 있는데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나들이 온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좀 여유로워 보이는데 르만 같은데. 여름이요. 르만. 한여름인 것 같은데 프라이드. 사얘기 계속. 아니 저기 해설위원님 그 803에 옛날에도 막 나들이처럼 놀러 가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피서지였죠 시민들의. 옛날에도 이렇게 차가 없고 가던 시절도. 근데 실제로 이제 803이 대구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결국은 저 순환도로 만들 것부터 네. 그때부터. 예, 스택볼에 수박 한 통 들고 가야죠. 물에 탁 담가놨다가 시원해지면 쪼개 먹으면 정말 그만이죠. 자, 여기는 지금 80 산악제. 80 산악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산악제가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산악 역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게 80산에서 지금 이제 열렸다는 뭐냐면 대한산악연맹이 현재 있는 대신이 네. 경북산악연맹이고 경북산악연맹이 지금 803에서 거기에 뿌리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산악운동사 하는 데 있어가지고 803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때도 이미 22회 예. 산악제였어요. 왜냐면 50년대부터 중문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저희도 고등학교 때 저기서 저 산악 마라톤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배낭 그 무거운 배낭을 쥐고 산을 다 오르고 있어요. 대회도 직접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악운동의 태동지가 또 80산이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럼 지금 전국에서 다 모이신 거예요? 전국에서 산악인들이? 다 모여요. 자, 자연보호 범시민 대회입니다. 꽝을 어떻게 하시려나요? 옛날에는 저런 행사가 좀 전 투박하게. 뭐야? 꽝을 날립니다. 803은 뭐또 꽝 요리하는 집도 많이 있죠. 그래도 걱정했으면 저거 네. 구워 먹으려고 그러시나 근데 1994년 자료고요. 803 산신대제라고 대제.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속순환 같은 경우는 세계 어떤 종교가 들어가지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 종교를 내세우면서 안쪽으로는 자기 본래의 명맥 계속 유지해 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물거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공연이기도 예, 예. 하고. 퍼포먼스라고 예. 이해하면 그래도 이제 뭐 되는데 지금 저 하고 칼춤 추고 계시는 분은 아마 진심일걸요 지금. 그럼요. 예. 어쩐 일로 또 많이 신도들이 모여 큽니다. 계신데요.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오 대통령. 노 대통령이 앞에 저 강신성이시래. 예, 23대 주지 승덕 스님 문희갑. 진산식이었다고 해요. 문희갑 시장님도 보이시고.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오셨으니까 다 와야겠죠. 그리고 또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노태우 대통령 생가가 인근에 있기도 하고. 98년이면 퇴임한 지 한참 된 기자금 때문에 아주 시끄러울 때죠. 95년도에 터졌으니까. 김옥순 여사님이 강신성이 거의 30년 전 모습입니다. 예. 다 고인 되셨던 분. 화면에서 여전히 잘생기셨는데요. 주지 스님의
진산식에 대통령 그리고 유명 배우, 정치인들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또 관심을 받았던 곳이고 시민들에게는 또 친근한 곳으로 팔공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얼마 전에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팔공산이 원래는 1980년대에 도립공원이 되고 네. 무려 43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이제 국립공원이 된 거거든요. 2023년 12월 12월 31일. 네. 여하튼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국가가 직접 나서는 거죠.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조성을 하고 또 탐방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제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하튼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뭐냐, 팔공산에 있는 이제 불교, 유교, 천주교까지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제 화합하고 공사는 공동 공간이에요. 그런 특성이 실제 다른 데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서울에서 사람들이 막 밤차를 타고 지리산을 가더라고요. 아하. 아니 그 북한산을 가지. 근데 이 국립공원을 약간 뭐 도장 깨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국립공원.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막 3시간, 5시간을 가가지고 지리산을 갔다가 무박 2일로 막 갔다 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기대 효과가 뭐 약 2배, 경제적 가치가 국립공원이 되면 상승한다 이런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자, 팔공산이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고 실제로 방문객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뿌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팔공산이 원래는 팔공산이 아니었다면서요? 원래 이름 팔공산이 아니죠. 원래 이름은 이제 공산. 공산, 또는 팔이 이제, 없었네요. 예, 아버지 붙어서 가지고 부박. 이 팔공산이라는 게 통일전쟁 중에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 있고 신라가 경주에 수도가 있다 보니까 남서쪽으로 진출하는데 팔공산을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군사 요충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당나라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예. 일시 전쟁 상태가 조금 소강 상태가 있긴 있지만 신라 입장에 봐가지고는 그 당시에 지금 참 상대하기 어려운 당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대비책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뭐 그렇던데 그래서 이제 부학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금 생소한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요건 이제 공산이 지정되고 난 뒤에 신라 성덕왕 때 보면은 충남사가 지은 그 향가 중에 네. 안민가라는 향가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산이 팔공산이었다는 아버지 얘기예요? 산이 아니고 바로 임금의 산이죠. 임금. 임금의 산이죠. 공산은 이제 설이 뭐 좀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해안현, 지금 불로동에 돼 있는 저기 그 신라시대 때 해안현인데 해안현 이전에 지명이 치성화현이거든요. 치자가 꽁치자예요. 그래서 이제 꽁.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치산, 꽁산, 꽁산이 이제 꽁산이 되고 꽁산이 이제 쓰면서 한자로 이제 공산으로 표기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곰산이 이제 공산이 됐다는 설도 있고 뭐 이건 팔공산에 곰이 예. 많았나? 왜냐면 이제 그거 아니죠? 그거예요? 당군 신화에 이제 음료가 나오죠. 곰을 신성시했던 산악 신앙에서 곰을 신성했던 뭐 그런 유술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껑을 날렸나? 그러니까요. 오. 꽁산, 꽁산, 공산. 네. 그리고 곰산이 공산이 됐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공산 앞에 팔자가 딱 들어가게 된 건 그건 언제부터? 그뭐 활자가 들어가게 된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530년에 신증 동구 여직수단에 보면 이제 공산 또는 팔공산이라 한다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 태조 왕건이 여기서 난리 쳐가지고 팔공산 됐다고 다 알고 있는데 왕건을 위해서 목숨 바친 이거는 그 약간 장군들 맞죠? 이게 8장군. 우리는 딱 그 이유만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왕건에 이게 나왔던 이제 팔공, 예?
공신. 예, 팔공신 높은 뭐 순사선이 이게 그 기록 처음 실린 책이 1930년도 달성군제에 처음 나와요. 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공산들한테서 신순경, 김락, 변희갑 등등 6장군이 순사했다 해서 팔공산이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팔공산 유래설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팔공산이 명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팔공산에 얽혀 있는 다양한 지명 유래들이 이렇게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오히려 팔공산에 대한 그런 애정이 더 커지겠죠. 우리 그 회장님한테도 이 설들을 쭉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문화 해설사로서 그분들 눈높이 맞게 설명하는 것처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만, 예. 우리는 그렇잖아요. 왕건이 그날 여기를 팔공산으로 해라 이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는 안 알았는데. 아니 그 정도로 강하게 느꼈던 거죠. 이거는 어쨌든 그날 왕건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100% 왕건과 관련된 문제로 여겼는데 결국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워낙 이게 사건이 크니까 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이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왕건 얘기를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왕건. 한번 해주세요. 왕건 스토리 팔공산과 엮어서 얘기하자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지금부터 1100년 전이에요. 서기 927년이니까 그때 이제 왕건과 견훤이 이제 한바탕 붙죠. 붙는데 요 오늘 우리 저희들이 대화 나누는 거하고 좀 연결을 시키자면 지금 지묘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옷을 대신 입고 왕건인 척하고 대신 죽죠. 그리고 왕건은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때 왕건의 옷을 대신 입고 왕건인 척하면서 대신 죽었던 그 신순겸 장군의 이제 계략이 워낙 신묘하다. 그래서 그 동네가 바로 지묘동이라는 지명을 얻게 된 거예요. 지혜 지자 묘할 묘자거든요. 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금 우리 보셨는 것처럼 뭐 김락, 신순겸, 기타 등등 왕건의 오른팔이었던 8신하가 이 산 아래에서 다 전사를 했다. 그래서 과거에 공산이라고 불러오던 지명에 앞에 8팔자를 붙여서 8공신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었던 산이라 그래서 팔공산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풀어내는 거예요. 파군제도 있지 않아요? 그 군대가 뭐 격파됐다. 그렇죠. 파군제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예를 들면 이래요. 대구에는 왕건이 남겼다라는 지명이 한 30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팔공산 쪽에 다 있거든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무태 왕건이 부하들에게 경계를 태만히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업설무 태만할 태 무태 조금 더 가서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경전 공부를 하더라. 영경도.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신순겸 장군이 죽은 자리 그 마을 그 계책이 신묘하다 그래서 지묘동이다. 그리고 지묘동 바로 옆에 우리 파군제 상거리가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왕건 군대가 견훤 군대에게 대파를 당했다. 그래서 파군제. 또 파군제고 인근에 보면 나팔고개라는 고개가 또 있거든요. 견훤 군대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리면서 행진했다. 나팔고개.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 대구 최고의 막걸리를 생산하는 그 동네가 있죠. 불로동. 불로동. 왕건이 그쯤에서 혼자 도망을 가는데 이상한 게 동네에 보니까는 나이 든 사람들은 없고 나이 어린 고마들만 있더라. 불로. 아니 불 없을로 늙은 사람이 불로. 없고 불로동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실왕리 예를 들어 해안 안심 반야울 쭉 해서 뭐 대구 남쪽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 연결이 되죠. 와, 이거 알고 들으니까 엄청 재밌는데요. 그리고 이게 빨려 드네요. 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네요. 대파당에서 탈출하는 경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팔공산 그러면 8명의 공신이 죽었던 산이라고 정확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걸 기억하면서 팔공산의 역사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같아요. 네. 자료를 조사를 쭉 해보니까 팔공산 찾아오는 사람의 3분의 2가 가빠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 그렇죠. 산 꼭대기에 이제 불상이 조성된 표지가 가빠이 불상이에요. 불교 관련해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시주가 들어오는 데가 전국에서 가빠이가 1등이라고 1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가빠이는 우리 대구 또는 경산 쪽에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가빠이 부처님이 소원을 잘 들어주는 지역이 따로 있다 그러죠. 사실 그쪽에 많이 오시는 분이 솔직한데요. 부산, 은양, 양산 쪽 사람들이 많이 오셔요. 왜냐하면은 가빠이 부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방향이?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은 대형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 울산, 은양, 양산 쪽 사람들이 가빠이 부처님은 우리 지역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많이 찾아오고 지금 또 셔틀버스가 그쪽으로 다닙니다. 어떤 부모님이 만약에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극정성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집안의 분위기가 이게 아이들도 내가 부모님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진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선순환 이런 것들이 기운이 좋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산이 되지 않았을까. 가빠이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도 맞아요. 자기 아이들이 이제 수능 칠 때 되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빠이는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라는 부분을 좀 파괴했는 아마 그런 공간인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절실함과 간절함이 모이는 곳이 또 대구의 갓바위이기도 하고 또 그 갓바위를 품고 있는 곳이 대구의 팔공산입니다. 대구 경북에 걸쳐져 있죠. 그리고 그 팔공산에는 정말 유명한 사찰들도 많은데요. 이쯤에서 또 천년 고찰들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렇죠. 팔공산 하면 또 동화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대웅전 뒤뜰에 금괴 40kg가 멈춰 있다. 진짜 의미가 있다. 이거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거를 발굴해야 된다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판했습니까? 아니요. 믿고 계시는군요. 그럼 아직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한때 이거 큰 이슈였죠, 사실. 이슈였는데 아마 대구 분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2008년도인데요. 한 탈북자였어요, 탈북자. 탈북자 때문에 이제 이런 해프닝이 지금 일어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살 때 뭐 어느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제 그분이 6.25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자기가 재산을 팔아서 금괴 40kg를 바꿨대요. 그리고는 뭐 전쟁통이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되찾아간다라고 생각에 우리 팔공산 안에 동화사 그것도 대웅전 뒤뜰에 몰래 거기에다가 묻었다 그래요. 묻어놓았는데 결국은 전쟁통에 이제 이분이 북한으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북한에서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다가 금괴 40kg를 내가 묻어놨는데 그거 언제 찾아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했는 걸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탈북을 해서 우리 한국에 온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래서 금괴를 찾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동화사 일대는 문화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금괴가 있다라고 주장했는 분, 그 다음에 동화사청, 그리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문화재청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덤벼들어요. 한국은행까지 덤벼들어요. 한국은행은 맞아. 그 경계가 어쩌면 우리가 6.25 때 강탈당했 때 잃어버린 경계가 있대요. 인민군에게 그거일지도 모른다. 우리도 같이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손을 댈 수는 없었고요.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끝나버렸는데 그 최초로 그 금괴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현재 소식이 두절이 돼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해프닝으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녹화 끝나고 정확한 위치를 좀 찍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동화사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그 주차장 쪽에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지금 거의 다 지었어요.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건물은 뭐냐면 사명대사 체험관 및 교육관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물수장고인데
아마 그거는 올 연말 안으로 아마 완공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아마 대변신을 한 동화사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인사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8만 대장경 이전에 어떤 대장경이 있었는가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초조 대장경이라고 우리나라가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불교의 힘으로 이제 무찔러 보겠다고 다 경전을 다 적도로 지시를 내리는 거죠. 6천 건 정도의 목판에다 새겨가지고 그걸 이제 부인사에 보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몽골이 침입했을 때 다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 인쇄본은 좀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보 246호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요 책 중에 어떤 한 권을 이렇게 인쇄한 거죠. 근데 그걸 보면 프린터로 레이저 프린터로 뽑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교해요. 정교하고 진짜 이게 사람이 팠을 거 아닙니까? 그 그럼요. 판을. 네. 근데 그게 진짜 어떤 기계가 만든 것처럼 너무너무 그러네요. 정교한 어떤 어느 한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려 인종 때 보면 이사개명이 날이 나지 그 내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거론하고 있는 외환의 문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큰 힘을 쏟아가지고 만든 그 대장정을 안전한 곳에 옮겨가지고 보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겼을 때 이제 어디가 가장 적합하겠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이제 국가 어디 큰 사업을 하면은 지방에서 유치하려고 애쓰듯이 뭐 그 시절도 그렇다 보면은 그 당시에 봐가지고 이제 무해지 국사가 있는 부인사 충분히 수호할 능력도 있고 그걸 활용할 능력도 되는 거 하니까 이제 옮겨 보관을 했는데 이제 1232년도 몽골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소실이 됐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든가 뭔가 호국, 이 마음을 모아야 될 때 어쨌든 팔공산에 있는 이 사찰들이 동화사, 부인사가 그 역할을 당당히 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있죠. 왜냐하면 부인사 같은 경우에 그런 호국적 역량이 이제 어디냐면 임진왜란 때도 일어나요. 임진왜란 때 이제 다른 대구 같은 경우는 외국분들이 지나가는 시기가 이제 지나가는 또 통로에 있다 보니까 다른 적보다 비교적 늦었지만은 1592년도 7월 달에 대구 지역 의병들이 이제 부인사에서 모여가지고 의병창의를 합니다. 자, 이런 사찰들이 모여있는 팔공산입니다. 사실 워낙에 입지가 좋은 곳에 사찰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가더라도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기운이 좋잖아요. 두 분은 어떠신지 좀 즐겨 찾는 사찰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나면은 그 원효대사가 깨달음 못했다는 오담을 자주 갑니다. 거기 같은 그 공산선 남쪽 아주 깊은 골짜기 있어가지고 요즘 휴대폰 안 타줘요. 그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원래 이제 그 1968년도에 그 정부 독가천 정의방 침해에 따라가지고 이제 폐찰이 됐다가 2016년 12월 달에 이제 다시 대웅전을 중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게 가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오담에서 발굴 조사하면서 거기서 금동굴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 이제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이제 그 지정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근거가 돼가 지금 대웅전이 이제 사실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회장님은? 깨달음은 시그널이 돼가지고 네. 통하는 사람끼리만 통합니다. 아니 근데 휴대폰이 안 터져야 깨달음이 그 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오도암 뭐 네. 이런 검색하면서 궁금증 그러니까요. 해결할 것 같아요. 깨달을 도도 오도함입니다. 혹시 그 위원님은 어떤 곳 추천하시겠어요? 저도 오도암에서 그 산 정상 쪽으로 가면 전부 바위 절벽이에요. 완전히 깎아지르는 바위 절벽인데 거기 가면 서당굴이라고 원효대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그마한 굴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바위 절벽을 따라서 이제 데크가 놓여져 있는데 아마 대구권에서는 경관이 그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을 거예요. 단 하나 웬만한 체력이 아니면 도전하지 마시라. 중간에 올라가다가 포기하면 내려오지도 못하고. 네, 호국의 성지이자 불교 문화가 꼽혔던 팔공산. 이곳의 정기와 기운이 얼마나 좋았는가. 유명한 분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대통령도 났고 재벌도 났습니다.